또 어김없이 시작됐죠. 뻔합니다 뭐. 리플의 10억 XRP 연락, 시장은 흔들릴까? 벌써 저 어대고 막 7월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이놈아. 제가 생각하기엔 한 5천원 근처까지 갈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크게 조정이 좀 올 것 같다. 여기서 뭐 한락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 2310원부터 2440원까지 적으세요. 2310원부터 2440원까지 여기가 확률이 가장 높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내려온다면 2700원 근처, 여기가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또 월 초가 되니까 에스크로가 뭐 어쩌고 저쩌고 앵무새처럼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사들 봐도 뭐 팩트도 없어요. 온갖 추측성 기사들이 난무해서 여러분들 마음이 좀 멜랑꼴리할 것 같습니다. 자, 리플 가격 하락은 이미 7월부터 제가 입이 아프도록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기존 우리 구독자분들은 조금 지겨우시겠지만 새로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테니까, 자, 우리 리플이 2,000원 초중반까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전 영상 잠깐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를 이렇게 크게 본다면 여기서 이제 상승파동, 전체 큰 상승파동 하나가 종료가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후부터 여기 이후는 쭉 이렇게 조정파동이 진행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A, B, C 불규칙 플랫이라는 조정파동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습니다. 자, 이 B파의 종점이 A파의 시작점을 넘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규칙이라는 이름이 붙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불규칙 패턴 같은 경우에는 가격 조정보다는 이런 식으로 박스 구간을 그리면서 기간 조정의 성격을 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런 불규칙 플랫의 특징으로는 직전 고점이나 저점을 살짝 깨는 움직임이 발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스탑 헌팅이 자주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지금 제가 여기서부터 리플 고점 갱신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부분을 1시간 봉으로 지금 보면 고점이 만들어지기 바로 직전의 조정, 이 부분이 강세 삼각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반적인 삼각 수렴은 어떻게 생겼죠? 요렇게 생겼죠. 이렇게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자, 하지만 강세, 이런 강세 삼각형의 경우에는 추세 방향으로 이제 추세선이 이렇게 모이면서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요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A파보다 B파가 길고 C파보다 D파가 긴, 이런 추세 방향대로 나아가려는 힘이 크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세 삼각형의 특징 기억나시죠? 한 단계 더 큰 파동에서 강세 삼각형의 종점이 전체 파동의 38.2% 되돌림 위치에 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삼각형이 마무리되고 나서 분출하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가장 긴 내부 파동, 여기서는 당연히 요 B파가 가장 깁니다. 요 길이를 삼각형 종점에다가 갖다 댔을 때 B파 길이의 161.8%보다는 높게 분출을 해야 되고 261.8% 요 라인은 넘기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분출 범위가 여기 피보나치 2레벨이죠. 200%를 넘어서는 순간 여기에서 만들어진 고점은 아주 오랫동안 깨지지 않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지난 109K 고점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리플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200% 선에는 안 닿고 지금 고점이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깨지지 않을 고점은 아니다. 대략 한 서너 달이면 다시 고점을 뚫으러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ABC 이렇게 플랫으로 조정이 만약에 제 예측대로 나온다면 여기 만들어지는 저점이 그야말로 우리가 인생 타점으로 불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꾸준히 제 영상 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익절을 다 하셨을 테니까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편한 마음으로 그냥 관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C파의 종점 어디까지 가격 조정이 나올 거냐, 이게 관건이겠죠. 자, 이런 플랫이라는 패턴은 B파가 A파를 얼마나 되돌리느냐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지금 리플 차트에서는 요 A파동을 B파동이 101%부터 123.6% 요 사이 구간으로 되돌리고 있죠. 정확히 여기 1.13레벨 대표적인 휩소 레벨에 딱 정확하게 위치를 하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자, 이거는 강한 파동 B가 출현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강한 파동 B가 출현했을 때 C파의 길이는 A파의 길이와 비슷하거나 극단적으로 1.618레벨까지 연장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C파가 연장이 된다 그러면 이 B파 길이의 최소 1.618까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리플이 다시 500원짜리가 돼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래서 C파가 연장돼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C파가 A파 길이와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소린데, 자, 최종적으로 제가 요 구간을 짚어드렸어요. 원화로는 대략 한 2200원에서 300원 그 사이가 유력하지만 업비트 차트는 뭐 꼬리가 길어질지 짧아질지 요거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라 바이낸스 차트로 분석을 하고 업비트는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구간이 이제 A 대 C 비율이 1대1을 조금 넘기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리플이 계속 지지 저항을 받던 요 채널의 라인과도 일치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전체 상승분의 61.8% 되돌림이랑도 겹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최종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격 반전 구간이 그렇다는 거고요. 지금 단기적인 움직임이 그렇게 뭐 중요한 구간은 아닙니다. 중요하진 않지만 제가 라이브 때 설명드린 거니까 이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서는 진짜 수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제가 여기 저점과 여기 고점을 연결한 채널 안으로 이제 리플 가격이 회귀를 했다. 여기 상단 라인을 먼저 터치하냐 중단 라인을 먼저 터치하냐 요 싸움일 뿐입니다. 여기서 막 울로 먼저 가냐 밑으로 먼저 가냐 이것까지 맞추려고 들면 막 머리 아파서 살도 못 내요. 상당히 피곤해지는 방법입니다, 그게. 자, 근데 물론 제 메인 시나리오 이 C파의 시나리오가 예측이 틀릴 가능성도 존재하겠죠. 이렇게 밑으로 내리꽂기 전에 이 고점을 넘긴다면 제 시나리오가 틀리는 겁니다. 자,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10% 미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으로 요 구간 있죠. 요 구간 제가 옛날에 그 지지 나올 거라고 말씀드린 구간인데 원화로 대략 한 3,500원 왔다 갔다 하는 가격일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내려가더라도 지지받는 모습을 좀씩은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지를 받더라도 어차피 내려간다. 이 채널 하단에서도 또 이제 비비다가 툭 떨어지고 이러겠죠. 자, 요 단기 관점이랑 큰 그림 모두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리플 차트는 뭐 확인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시장이 단기적으로 반등 구간에 접어들었고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다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다 해드렸죠. 보자. 여기서부터죠, 그죠? 비트코인 1시간 차트랑 제가 15분봉 차트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쐐기 형태로 떨어지는 마지막 파동 같은 느낌을 좀 잘 보시라고 이렇게 전달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입니다. 여기 요런 쐐기형 패턴, 우리는 이걸 터미널이라고 부르죠. 이런 터미널 패턴을 거의 다 되돌리는, 빠른 시간 내에 거의 다 되돌려버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저점이 나온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요거 상단 추세선을 뚫고 올라와서 이렇게 리테스트하는 무빙을 보이고 있다. 요것도 전달을 드렸었고, 이렇게 리테스트가 이어진다면 빠른 시간 내에 요 파동이 만들어진 시간보다 훨씬 빠르게 다 되돌릴 거다 라고 제가 전달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이었죠. 여기가 이제 저점이 나온 거고, 생각보다 이게 너무 깊이 되돌렸어요, 그죠? 0.886짜리까지 찍었는데 하모닉 딥 가틀리 패턴이 이렇게 컨펌 됐다. 요 2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쫄지 말라고 제가 추가 하락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4시간 봉 차트로 봤을 때 요 라인을 기가 막히게 아래 꼬리를 이렇게 길게 달아도 이렇게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보다 가격이 더 빠지는 거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지금 최소 이 구간까지 빠르게 반등이 나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시간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요 파동이 만들어진 시간의 절반, 그러니까 빠르면 9월 6일 오전 9시 전까지, 좀에 늦으면 11일 새벽 1시 전까지, 그때까지는 이 터미널 파동을 거의 대부분 다 되돌릴 것이다. 지금은 요런 입장이에요. 자, 그런데 큰 그림에서는 제가 8월 말일날 요 사진을 전달드렸었는데 비트코인 차트는 지금 하모닉 패턴 중에서도 샤크 패턴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반등이 오더라도 결국 이렇게 10만 불 언저리 라인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자, 이 흐름과 맞춰서 거의 모든 알트코인들의 저점이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도 이렇게 불규칙 플랫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제가 이 텔레그램 채널에다가 바로바로 공유를 해드리니까 아직까지 여기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링크가 있습니다. 그거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9월 21일 날 XRP 서울 2025 행사가 열립니다.
작년처럼 뭐 갈링하우스나 모니카롱, 데이비 슈워츠까지 전부 다 총출동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요거 티켓을 지금 끊었습니다. 자, 혹시 여기 참여하실 분들은 그날 저랑 같이 촬영하게 되실 수도 있으니까 오시는 분들은 부디 좀 잘생기게 하고 오세요. 보전 같은 건 뭐 공화국은 일절 없습니다. 그런 거. 지금 이 행사를 도플러 파이낸스가 메인 스폰서로 참여한다고 하고요. 리플 쪽에서는 뭐 임원들 거의 안 오는데 마커스 임판저, 리플엑스 부사장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아마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KBW죠. 요 행사랑 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여기 가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코인공화국 리플 전문점 간판을 달고 있으니만큼 리플 행사로 가서 여러분께 생생한 소식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제가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형님들. 차트도 지금 너무 뻔하게 움직이고 있고 짜다로 뭐 중요한 기사나 소식 이런 것도 일절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거 하나만 오늘 좀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형님들 대부분 이러실 거예요. 업비트에 막 그날 경주마가 막 10% 20% 달리기 시작하면 그때 되면 막 머리에 오만 생각이 다 납니다, 그죠? 이걸 올라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에 매수 버튼을 딱 누르면 고점에 물려갖고 막 후회하고 지금 좀에 찔리시는 행님들 많죠. 자, 알트코인을 투자할 때는 비트코인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경 써야 될 게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과연 출발하기 전에 이제 오를 수 있는 코인들을 어떻게 찾아야 되나? 자, 일단 트레이딩뷰로 가서 토탈3, 이 토탈3 차트를 켭니다. 자, 이 토탈 차트는 차트가 1, 2, 3가 있다 그랬죠. 자, 토탈3는 뭐라 했습니까? 전체 우리 암호화폐 시장 시총에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뺀 거라 그랬죠. 이제 나머지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을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요게 조금 오르고 있죠, 이렇게. 자, 저점부터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저점에 갖다 대고 현재가까지 찍으면 대략 한 2.6% 정도 올랐죠. 자, 2.6%가 오른 걸 확인했으면 이제 코인 마켓 캡으로 가봅시다. 자, 코인 마켓 캡에 오면 여기서부터 이제 노가다예요. 자, 제가 시총 낮은 코인들, 특히 이제 김치 코인들 되도록 쳐다보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시총 순위로 정리를 해가지고 대충 한 시총 100위권 안에 있는 녀석들로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좋은 퍼포먼스를 나타내주는 애들을 찾아야 되니까 여기 7일, 일주일 동안 퍼포먼스가 양수인 애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시총 순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자, 보자 하면 지금 솔라나가 좀 괜찮아 보이죠. 자, 그럼 다시 트레이딩뷰로 가서 솔라나 차트를 한번 봅시다. 솔라나. 이게 바이낸스 현물 차트 봐야 정확합니다. 자, 아까 토탈3는 저점에서부터 2.6%가 올랐었죠. 요건 지금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저점에서부터 여기 현재가까지 대보면 지금 4.8%가 올랐네요. 그죠? 토탈3가 오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힘이 좋은 편에 속한다는 겁니다. 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코인 마켓 캡으로 다시 가서 요래 살펴보다 보면 보자. 비켓동 비트코인 캐시가 좀 퍼포먼스가 괜찮아 보이네요. 자, 그럼 다시 트레이딩뷰로 가서 PCH USDT를 검색해 줍니다. 이건 지금 딱 봐도 많이 올랐네요. 그죠? 저점부터 해가지고 딱 재보면 지금 7%가 넘게 올랐죠. 토탈3가 2.6% 움직였는데 얘는 지금 7% 이상 움직였다는 거예요. 자, 이런 방법으로 토탈3의 상승률보다 더 좋은 힘을 보여준 애들 위주로 살펴보셔야 우리 형님들 늘상 하듯이 업비트 들어가갖고 이제 막 고점에 물리는 거 이런 거를 방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애들 말고 토탈3보다 훨씬 덜 오르는 애들 있죠. 토탈3가 2.6%가 올랐죠, 지금. 근데 막 1%대 있고 이런 애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코인들을 그냥 버리느냐? 그게 아니죠. 추세가 지금 상승이니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만약에 추세가 계속 올라가다가 변곡점을 지났어요. 그러면 하락 추세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그때 되면 비리비리 하던 아들이 맛있다. 그런 코인들은 숏으로 발라먹으면 달달하겠죠. 자, 조금 수고스럽긴 해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확인하면서 데이터를 형님들이 쌓아 나가시다 보면 나중에는 일일이 이렇게 막 차트 안 보고 해도 대충 이 코인마켓캡만 봐도 감이 오실 겁니다. 자, 별건 아니지만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형님들 고점에 물리시는 분들이 공화국 구독자 안에서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짧죠? 자, 제가 지금 콘트 1기 모임 9월 6일 모임 준비 관계로 되게 좀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형님들 위해 가지고 제가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니까 좀 영상 길이가 짧아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